지금 세목을 씌우는데.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선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가장 생각나는 와인이 있는데 바로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 안에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것이 바로 샴페인이죠. 그래서 이 샴페인 말고 그냥 비싸니까요. 더운 여름날 편하게 좀 마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 스파클링이라 하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시나요? 10만 원? 진하게 쓰네요. 저는 보통 데일리 와인이라고 하면 3만 원대까지가 제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 원대부터 최소 한 4만 원대 이하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와인들은 보통 스틸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만 해요, 발효를. 근데 이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이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더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려고 2차 발효를 거치게 됩니다. 스파클링 와인 안에 있는 이 기포, 스파클링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게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산지들이 대부분이고요. 모든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이 발효하면서 막 생겨나는 그 탄산가스가 자연적으로 와인에 용해가 된다고 하죠.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2차 발효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 와인 맛과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 여러분 집중! 이거를 꼭 알아야지 여러분이 와인을 골라 드실 수 있어요. 이 2차 발효를 하는 과정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땀을 닦으면서 포도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효를 와이너리에서 거치게 돼요. 그런데 이때 1차 발효 때 생겨나는 알코올과 탄산가스는 우리가 느끼긴 좀 약해.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강하게 느껴지게 해볼까라고 해서 2차 발효를 들어가게 돼요. 묻고 떠블로 가. 2차 발효를 어디서 하냐면 전통 방식은 조금 두꺼운 두께의 유리병에다가 와인을 넣고 당분과 효모를 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또 발효가 또 일어나겠죠. 크라운 마개로 덮어줘요, 대부분. 이렇게 담아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효모가 탄산가스랑 알코올은 계속 분해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탄산가스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혔어,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기압은 올라가고 서로 누르면서 요만했던 기포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오밀조밀한 기포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 효모가 활동을 다 하면 효모 찌꺼기가 돼요. 사체죠. 이 효모 찌꺼기들이랑 와인이 숙성을 같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효모 어디다 써요? 빵 반죽하고 부풀리는 데 쓰죠. 그래서 그 빵 같은 향이 와인에 배게 돼요. 리컨택이라고 하는데 이 효모 찌꺼기를 하면서 와인에 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전통 방식이랑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죠? 전통 방식과 가장 큰 차이는 이 효모 찌꺼기랑 와인이 맞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와인이 2차 발효가 좀 진행이 다 됐어 하면은 곳에 이제 효모 찌꺼기를 다 필터링을 해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효모라는 그 특이한 향을 주는 애에 접촉이 별로 없으니까 그 포도 본연에서 날 수 있는 너무 상큼한 사과향, 레몬향, 귤향스, 포도향스 되게 향기로운 신선한 과일향이 더 강하게 돼요. 근데 대신에 대부분의 스파클링 탱크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애들보다 기포가 좀 더 크고 거치고 빨리 사라지는 편입니다. 기압이 훨씬 더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데일리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파클링 와인은 뭔가 샴페인을 좋아하신다면 얘를 싫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바로 크레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크리미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향 플러스 복합적인 향들이 느껴지면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가장 추천하는 산지의 크레망은 바로 부르고뉴예요. 왜일까요? 샴페인 만드는 대표적인 품종 뭐 있죠? 바로 샤르도네랑
피노누아죠. 이 두 가지 품종이 바로 부르고뉴에서 가장 유명하게 생산되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들을 가지고 샹파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서늘한 산지인 부르고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샴페인과 얼추 비슷한 향과 풍미를 갖게 되는 와인들입니다. 이 크레망은 보통 2, 3만 원대도 충분히 사 마실 수 있습니다. 크레망드 부르고뉴는 한 3, 4만 원대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합리적이고 샴페인 같은 맛을 내는 애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신다면 이 스페인에 가면 카탈루니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카탈루니아의 페네데스라는 도시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이 스파클링 와인은 이름이 바로 까바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까바 좀 까봐? 까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얘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크레망보다도 견과류 같은 향들 그리고 약간 구수한 그 풍미 효모에서 느낄 수 있거나 혹은 숙성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풍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 까바는요 10,000원대만 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와인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까바들이 있으니까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얘도 이제 또 과일향이 와 너무 풍기고 꽃향기도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요. 바로 와인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세코라는 스파클링 와인은 바로 북동부 쪽의 베네토라는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프로세코는 글레라라는 청포도 품종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탱크 방식, 샤르마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약간의 단맛이 돌아요. 뭐야 이거 약간 단데? 조금 먹을만한데 하는 그 딱 느껴질랑 말랑 한 그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코에서 나는 가장 대표적인 향은 저 진짜 좋아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낑깡 아세요? 깡깡깡 그 상큼한 귤 계열의 향들,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이 좀 느껴지면서 사과 향도 나고요. 그리고 약간 흰우추 같은 향신료의 향도 나면서 뭔가 먹고 나면 약간 입안에 아몬드처럼 씁쓸하게 남아요. 굉장히 그 다채로운 향기와 끝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저는 낮에 마실 때 낮에 마시는 와인으로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도 막 친구들 파티하고 이럴 때 낮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인도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요. 한 2만 원대가 가장 많아요. 초반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와인. 오늘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와인이기도 해요.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젝트. 독일의 대표 품종인 리슬링이란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이 젝트들은 어떤 향을 내냐면요. 잘 익은 복숭아, 황도, 백도 막 다 나고 레몬 같은 향부터 석유계 향인데 페트롤이라고 하는 향이 나거든요. 그런 되게 독특한 아로마들까지도 그 스파클링인 젝트에서 막 뿜어져 나와요. 중요한 건 이 독일의 산지들이 좀 서늘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도, 신맛을 갖고 있어서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같이 어울려져요. 좀 좋은 퀄리티의 젝트 정도 되면 한 3만 원대만 돼도 여러분이 앞서 들으셨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젝트들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그 스파클링 와인의 이미지와 굉장히 결이 다르고 느낌이 많이 다른 스파클링 와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시라즈란 레드와인 품종 생각나시죠? 바로 이 찐득한 레드와인을 만드는 시라즈 품종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 시라즈 스파클링까지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와인이 바로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라는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엑스트라 드라이 써 있습니다. 약간의 단맛이 돕니다. 엑스트라 드라이. 그리고 밀레지마토라고 적혀 있는데 프랑스에서 밀레짐이라고 하죠. 이게 빈티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후면에 보면 2016 빈티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개를 좀 시음을 해볼 건데 제가 첫 번째로 따를 와인 바로 까바 좀 매차! 첫 번째로 따를 와인은 바로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 까바고요. 얘는 알코올 도수가 11.5도예요. 여러분 일반 스파클링 와인들이 그렇게 알코올 도수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빨리 취한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애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얘는 디히터 트라움이라고 하고요. 괴테의 꿈을 뭔가 레이블에다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있는 레이블입니다. 얘는 알코올 도수가 12.5도예요. 얘보다 지금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소개할 게 바로 시라즈 끼베 넘빈티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되는 시라즈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얘가 알코올 도수가 13도예요. 색깔 너무 강렬하죠. 이거 까봐 되게 오랜만에 시음하는데 일단 과일향이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과일향이 되게 많이 나요. 파인애플 망고스. 그냥 편하게 딱 먹기 좋아요. 기포도 막 그렇게 확 세지는 않거든요. 2번 기포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2번이 바로 젝트인데요. 복숭아향 장난 없어. 그 페트롤의 휘발유 같은 기름 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도 지금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젝투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 구수한 향이 뒤에 되게 많이 올라와요. 토스트 빵 적셔다 먹는 느낌의 향이에요.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확실히 젝트다 보니까 산도도 있어서 지금 침이 계속 고이는데 약간 미미한 정도의 당도가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젝트 꼭 한번 도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게 바로 이 시라즈 스파클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핏빛이에요. 진짜 진하죠?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호주 시라즈 레드 와인에 기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라즈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저희가 스틸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약간 철 냄새 같은 그 미네랄 향도 느껴지고요. 그 시라즈의 그 전형적인 과일 향들, 뭐 블루베리라든지 검은색 뭐 블랙베리 같은 과일 향도 나고 그 유칼립투스 같이 싸한 그런 향신료, 허브 계열의 향들도 강하게 납니다. 얘는 엄청 달아요. 당도가 꽤 높은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지금 세 모금 시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주 없이도 먹기 좋은 건 확실히 젝트인 것 같고요. 그냥 음식이랑 편하게 샐러드나 아니면 식전주로 먹으려면 까봐도 썩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디저트류나 그냥 짭짤한 거랑 이거 스파클링 시라즈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정말 각양각색의 스파클링 와인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샴페인 말고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한번 갈아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였습니다.